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무덤의 권세 다 깨떠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신 주님, 기념하게 하여 주신 주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 많은 자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거룩한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월호를 통해서 지금 세월호 침몰을 통해서 애통하는, 비통해하는 실종자 가족들 이를 또 구조하고자 애쓰는 수많은 걸음걸음에 이 부활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가 늘 하던 그 성경 본문 창세기 41장 38절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바로 전체적으로 그 지금 현재 진도 앞바다의 세월호 침몰 지금 현장 그 바로 연결할 거예요. 본문 내용을 가지고 부활절에 대한 내용이면서 부활절에 대한 감사도 되고 또 이것이 현재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세월호 침몰 현장에 대한 내용, 실종자 가족들 또 거기에 수고하는 참 침몰해서 이미 시신이 됐는데 그 안타까운 것을 가지고 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지금 구조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관계된 정부 관계자들, 이를 보도하고 있는 이 보도진들, 여러 가지가 다 관계되어지고 또 이걸 비평하고 있고 막 또 더 좋은 방법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대안을 짜는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 또 피해 학생들, 생존되어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관계에서 바로 뭐 지난 수요일 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첫 주 맞이하는데 부활주일이라. 이것도 우리가 그냥 이 관계, 부활주일에 이 사건을 첫 주일을 맞이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분명하게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안 그러면 우리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이래 보고 본문을 중심해서 부활절을 하면서 지금 세월호 사건, 침몰 사건하고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금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느냐? 바로가 왕인데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는 문제를 가지고 찾았는데 꿈 해석하는 사람을 보면서 젊은 사람이라. 그것도 감옥에서 뭐 노예 정도 노예지 노예. 그러고 자기 나라하고 관계돼갖고 어떻게 탈취했던 전쟁을 해갖고 이래 뺏은 노예도 아니고 그냥 상인들이 팔은 거예요. 이 사람의 근본이나 이 사람의 어떤 실력이나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왕이 그 새파랗고 재수 죽여도 되고 뭐 모른 채도 되고 말 한마디 듣고 꿈 하나 이야기했느냐? 이야기해서 알았어. 너 가 있어. 라고 보내도 얼마나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거 돼서 어디 하소연하고 뭐 어떻게 야 왕이 잘못 처신했다 이럴 거 아무것도 없어. 오늘 본문하고 지금 부활절 예배하고 부활절 그 메시지하고 세월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를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왕이 요셉,
새파란 요셉, 아무 근거도 없고 부모 형제 없는 혼자서 팔려서 지금 감옥에 있는, 죽어도 아무도 찌로새도 모르게 죽어도 아무도 관심 가지 않는 그 청년에게 바로 성경에서 가장 중심되어지는 가장 귀한 말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요구했던, 성경 전체가 원하고 있는, 성경이 기록되든지 성경이 기록이 되고 난 때도 모든 사람들이 요 중심을 받아야 되는 그 말을 지금 본문에서 하는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하나님의 신을 인정하더라. 자기 꿈에 쓰겐 사람, 상대가 왕인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이라 해도 이건 참 대단한 어떤 표현인데, 그걸 그렇게 표현할 수만 있어도 왕된 사람이 네가 날 알아주는구나 하는데, 왕이 그 경험 많고 그 참 대단한 왕이 새파랗고 새파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떤 한 청년이 자기 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했는데, 정책을 베풀어 나가려고 왕이 해야 될 일을 이야기했는데, 그 꿈 해석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 청년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는 이 표현,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하고 딱 맞아가면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바로를 통해서 나타났던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엄청난 사건이라고 지금 몇 주째, 지금 오늘 16주째, 이 본문 가지고는 15주째 똑같은 내용을 갖고 지금까지 계속하는 거 아니야.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금년 들어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금년까지는 어쨌든 간 이 제목 가지고 하는데, 오늘 부활절 연예배가 딱 걸렸고, 그 다음에 부활절 연예배하면 어차피 이제 온다고 지난주부터 제가 이 본문 갖고 부활절 연예배 갈 수밖에 없다 하고 이미 선포를 한 거고, 근데 지금 세월호 침몰 사건이 딱 연결되어 버린 거예요. 기록 내용 보면은요, 수천 년 전에 바다나 배라는 것은 생각도 못할 그런 시대에 있었던 농경문화라, 농경문화. 밭에 작물이 풍년이 들끼고 7년 동안 풍년 든다. 그리고 또 7년 동안 흉년 든다. 왕으로서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드세요 하는 거로 꿈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 사건을 지금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대하듯이 그 문제에, 지금 그 세월호 침몰이 왜 어려웠느냐.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물살이 세다고 하네요. 그게 무슨 꼴, 하여튼 물살이 세가지고 그게 그게 이름도 있더라고. 그게 지금 사람이 476명이 지금 타고 가다가 174명이 지금 살았고, 270 몇 명이 지금 현재 실종된 상태라. 죽은 사람이 지금 한 40명 정도 가까이 나오는데, 파기거래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구조하라고 들어가는데 맨날 며칠 돼도 실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물살이 세니까, 물살이 세고 워낙 캄캄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잠수를 할 수 있도록 장치나 이런 게 하기 힘들어. 그게 지금 2박 3일 계속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흘러가는 게 2박 3일이라. 하려고 시도했는데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듯이 왕이 그 꿈의 내용이 지금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힘든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사건 자체를 보는 것을 아주 크게 보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왕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지금
새파란 청년 요셉에게 그걸 맡기는 거예요. 지금 어떤 뭐로 근거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라는 그거 하나로 가지고 지금 이 요셉에게 이 왕이 해도 될똥말똥 그런 일들을 새파란 청년한테 지금 맡기는 거예요. 세월호가 476명의 인원과 거기다 엄청난 물자를 싣고 제주도,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다가 그 길목에 들어섰는데 누가 배를 운전했느냐? 새파란 청년이, 그것도 여자가, 항해사가, 3등 항해사가 26살 먹는 박모 씨라고 이 뉴스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항해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 그래갖고 온 백성들을 살릴, 애굽의 모든 사람을 살릴 그 정책을 왕이 하지 아니하고 지금 청년한테 맡기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요, 거꾸로 내용이 똑같다니까. 지금 내용이 똑같아요. 60몇 살 먹는 베테랑은 3등 항해사에게 맡기고 자기는 침실로 들어갔대. 침실로. 시로 네가 하라. 그저 처음으로 그 길을 가는데 26살 먹는 여자가 항해하는데, 그리고 배 자체가 배 안에 보니까 선적들 돼 있는 이 물건들이요, 물건들만 지대로 묶어놨어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 물건만 지대로 묶여놨어도 배가요 사고 안 생겨요. 보니 상황이 그렇더라고. 물건을 제대로 안 묶어놔가지고 거기 쏠렸거든. 쏠려서 넘어지는 거거든. 배가 아무 기어통하니까 그 물건들이 있던 게 막 쫙 기어통하는 쪽으로 막 전부 다 쏠리다 보니까 기어통해갖고 바로 복원이 안 되고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어통한 채로 넘어간 거예요. 배가 이래요. 한번 요링이라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갔다가 좀 충격이 오면 다시 오는 이런 힘이 있는데 그게 복원지에 가는 건데 어느 배든지 그거 없이 바다에 그 파도 있는 대로 갈 수 없는 게 항상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짐을 잔뜩 실었는데 그 짐을 하여튼 그거는 뭐 일반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내가 요새 안 해도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부활절 예배라고 하는 이 메시지하고 지금 요게 전체 구조로 갖고 가야 되는, 이 구조가 왜 있느냐. 270명의 세월호에 탄 실종자들, 이제 가족들이 항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선박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침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보도하고 있는 사람들, 또 SNS 바라보고 있고 막 하는 이런 사람들, 그거다가 또요, 이 SNS를 통해서, 아니, 이 판국에, 그거다가 또 무슨 스미싱인가? 문자 같은 거 보내갖고 탁 침을 잘못 찍어버리면은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온 이 스미싱이라는 게 있어요. 요런 것까지 판을 치면서 그 뉴스가 있는 듯이 하고 이상한 문자를 보내갖고 돈이 빠져나가도록. 그래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문제는 뭐냐니까 이 부활절 예배에 대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이 1명, 2명 나는 사고가 아니고 270의 어마어마한 사고 지금, 선박 사고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사고로, 칼기 사고가 몇백 명인지 모르지만 어떤 선박 사고로서는요 270명 엄청난 사고로 살릴 수 있는 분명한 환경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놓쳐버려 가지고 선박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선장이 먼저 나와버렸거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계속 생기면서 사람들이 지금 270명이 지금 현재 실종이란 말이야. 그런데 배가 지금 에어포켓이라 하나? 넘어지면서 완전히 접목되면서 그 배가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 있는 그곳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수요일 저녁에도 내가 바로 이 일반 스케줄 이 설교를 제외하고 그거하고 관계된 걸 했고, 계속해서 지금 저녁 자정이 넘도록 또 아침에 딱 되면 제일 먼저 그 뉴스부터 듣는데, 오늘도 보통 때는 듣도 않았는데 예배 시간 되기 전에 어제 보니까 지금 오늘이 참 물살이 좀 적게 정조 시간이 좀 길어지고 물살이 좀 잔잔해진다. 그래서 총력적으로 조명탄을 한 800발을 쏘면서까지 밤새도록 하면 구출자가 한 명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이제는 그 통로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해갖고 해서 오늘 아침에 또 자고 나자마자 난 또 아침부터 또 그거 들어봤네. 보통 때는 틀도 안 하잖아요. 새벽 기도 들어오기 전에 한번 틀어봤다. 혹시라도 누가 한 사람 또 살아났다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그 소식 듣고 싶었어. 근데 아직까지 한 명도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실종자 가족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 270명 되는 엄청난 사람들의 숫자가, 이 관계된 실종자 가족들이 지금 그 밑에 진도 앞바다에, 진도 어디 시에, 체육관인가 어디 있는데, 기다리는 마음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더구나, 이 내용이 중요한 요소가 뭐냐니까. 거기에 갔던 단원고등학교가 300명이, 학생이 300명이 넘는다, 학생이. 근데 단원고등학교에 갔던 학생들 대표가 인솔교사가 무슨 교감이래, 강교감. 구출이 됐는데, 무너진 배에서 구출이 됐는데, 구출된 많은 사람들이 속에서 그런 실종자 가족들이 워낙에 애타게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정부에 해서 구출 안 해준다고 이렇게 조르고 하니까 자기가 인솔 책임자로서 갔다가 자기는 살아있고 자기 학교 학생들은 지금 실종이 돼 있고 실종 가족들이 저렇게 애타고 있으니까 거기에 자기 책임감을 느껴갖고 자살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살.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요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죽음에서 구출된 사람이 그 상황을 또 보고 자기가 책임감을 느껴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살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것이 방치가 되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해경인가 어디 누가 뉴스도 나오다니 잠깐 자막으로 나오고 나타나다니요. 내사 상태로 잠수부 한 사람이 해경 잠수부인지 내사 상태로 지금 잠수부가 내사 상태로 자막으로 나오더만 이거는 나오도 안 해. 내사 상태면 죽은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나오도 안 해. 뉴스에. 전체 분위기가 뭐냐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의 자세에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사고 낸 사람, 누가 사고 났다, 언론이나 누가 파헤치려고 하지만은 또 정부가 빨리 안 도와주고 여러 가지 질서가 정보가 이렇게 흐트렸다. 그 정부를 해서 비난하고 하지만은 정작에 가장 책임 있는 책임 소재, 과연 선장이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냐? 누가 또 정부를 향해서 안 해줬다고 해서 정부를 향해서 책임을 물라고 하고 정부를 해서 항의하고 이래 나오는데 정작 책임을 물어야 된 중요한 주체를요 아무도 못 찾고 있어요. 아무도. 그걸 언론에서도 전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 이거. 전체적으로 볼 때 강교감이 자살한 게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누가 그로 하여금 자살하게 만들었어? 이 책임까지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270명 실종되는데 실종자 가족들이 안달한다.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그 내용에 이 전체 사건에서 책임 있는 하나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누가 있어요? 정부 아니에요. 분명하게 잘못이 되어진 상황이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른 나라 이야기 전혀 다른 상황이라.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요, 상황 자체가 전혀 달라. 어떤 나라는 선원이 어린아이와 부녀자들 먼저 배에 태우고 자기들은 꼬스라시 배와 같이 침몰당했다. 이것이 무슨 교과서, 이것이 무슨 아주 중요한 기준서처럼 자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져 있다. 그것은 가능한 거지.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하고 전혀 안 돼 있어. 그것 자체를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그것 자체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림 거쳐 어떤 그림 사항만 두고 우리나라 선장은 안 돼 있고 저 나라 선장은 돼 있다. 우리가 후진국이다. 그러면서 정부 그러한 선장이 되게 하면서 운영하게 하는 이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정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중요한 책임자를요,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자는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바로 낸 줄 알아야 돼. 바로 낸 줄 알아야 돼. 왜 내냐? 270명의 애들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는 우리 실종자 가족들, 구출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온 국민들, 이게 바로 전체가 나야, 나. 나란 말이야. 나라고 하는 나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죽음 앞에서요, 언제든지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오는 거라니. 배 타가지고 죽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비행기 타다가 죽을 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교통사고 얼마든지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변에. 사고가요, 배 타가지고, 제가 대충 이렇게 지금 계속 정규분포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우리가 5천만에서,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다니까. 5천만이 하루에 저런 생명이 죽어가는 이런 사고, 5천만 중에서 몇 명이나 있을까? 나름대로 한번 정규분포를 한번 적용을 해봤다니까, 정규분포를. 1시그마, 1시그마, 3시그마 안에 들어간 99.6%까지만 하면요. 이건 이게 일반 사람이니까, 이건 사고 안 나는 사람, 3시그마까지는 사고 안 나는 사람, 여기 였는 거예요. 그럼 4시그마 밖으로, 여기 0.4%인데, 0.5%라 그러고, 여기에 0.5%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니까 25만이 나오거든요, 25만. 0.5%만 해도 25만이라, 거기에다가 10%, 0.5%에 11조 들어가니까 10%. 그래서 0.05%. 그러면 25,000명이 25,000명. 정규분포가 있다니까. 요런 확률, 요런 때문에 우리가요, 지금 현재 요 시간에,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우리 국민들 5천만 중에서요, 25,000명 정도가 사건, 사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뉴스에 안 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만나죠. 아무도 알려줄 수 없어. 어마어마한 충격이 개인적으로 안고 있으면서 실종자 가족 270명, 280명을 바라보는 그 중심으로 되어진 사건들이요, 지금 현재 25,000명이 하루에 일어난다니까. 그런 것이 우리 현실적인 문제야.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 문제 앞에서는요, 어느 누가 나는 피해간다, 이건 없어요. 이게 인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 속에서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한 이 분명한 결정, 이런 문제가 딱 받을 때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우리가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책임자라니까, 이게 책임자. 이 책임을 알아야 돼. 만약에 삶과 죽음에서 준비되어 있다면요,
준비되어 있다면 선장이 어떻게 그 제일 먼저 나오겠어? 응? 선장, 여기 준비된 상태에서 볼 때, 아까 영국에서 뭐, 함정에서 애와 그거는 다 보내버리고, 자기들은 딱 선상에 서서 고스란히 죽는 거, 이거는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결정이 있을 적에, 이 죽음이 내한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하는 것에서 자세가 돼 있을 적에, 이게 평소에 일어나는 문제지, 사건, 사고 앞에서 그때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장이 제일 먼저 나왔다. 바로 내 모습이다. 죽음이 준비 안 돼 있거든. 사건, 사고 보니까 겁은 나고, 죽음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 모습이라, 내 모습. 우리 국민들 전체 모습이라. 선장이 제일 먼저 나와서 그 사고 책임이라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선장을 하여금 저렇게 나오는 문화를 만드는 장본인인 거예요. 장본인. 이 문제를 알아야 된다. 이 문제를. 저거 볼 땐 그런 거예요. 이 문제를 알아야 죽음에서 살아난 그 강교감의 죽음에 대해서요. 그로 하여금 죽은 그 사건이요. 이 사건보다 더 큰 거예요, 사실은. 살인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 있는 사람이나 이 언론이나 모든 매체들이 이 사람이 죽도록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죽음의 현장에 그대로 있으면 거기서 자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국민들이요,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분통을 터뜨려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갖고 뉴스나 이런 데서 안 다룬다는 거야. 그게 우리 문화라는 거야, 문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그저 살아있는 사람만 끝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바로 죽음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백지장 차이도 아니에요. 바로 죽음 이꼬르 삶.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산다?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죽어가는 시간 속에 내가 살아있는 거라는 거. 이게 부활절에 반드시 이 부분에요. 언급이 돼야 돼요. 언급이 돼야 된다니까. 개인이 바로 책임자라니까. 개인이 책임자라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끝나서 만약에 이 책임을 내 개인에게서 좀 달라가지고 그럼 이런 사고가 생겼는데 내 개인이 그럼 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면 그건 또 책임이 또 다르단 말이야. 즉 부활을 알리지 않은 이 부활과 관계돼서 이 부활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다. 그러면은 알려야 되는 단체가 바로 책임자라니까. 그게 교회라는 교회. 이 책임에 대한 관계가 전혀 언급이 안 돼가지고 지금 270명 이상 되어지는 실종자에 대한 이 상황을 매체나 언론 매체나 지금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어떤 구조활동하는 사람이나 실종자 가족들이나 이 실제로 되어지는 이 실질적인 책임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책임 단체에 대한 여기에 요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이상한 방향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람들이 이 감정적인 부분에 전부 다 감정적인 부분 자꾸 연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거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러고 이거 자체를 참 냉철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온 국민들이 참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차근차근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사고가 난 것과 사고가 해결하는 것과 또 사고 현장에서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이나 이런 것을 객관화시키면서 이게 어디까지 해야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없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온 나라가 말이에요. 지금까지 역사가 이 문제 생기기를 기다려가지고 문제가 떡 터졌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이 정도밖에 못 내놓나? 우리가 이게 아니잖아요. 더 우리 민족은 더 진앙에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우리 후손들이 나라를 또 이끌어갈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선조된 우리 모습이 바로 해놔야 다음에 후손들이 이걸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라고 하고 국가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존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제대로 이 문제 책임 있는 내용 자체를 전혀 지금 파악도 안 하고 엉뚱하게 가고 엉뚱하게 감정적으로 지금 전부 다 치우친다니까. 도망간 선조, 도망간 선장,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요 내 모습을 발견해야 내가 일차적인 책임자로서 개인이 모든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국민들 속에서 한 선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갖다 놔도요 우리 문화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를 선장 갖다 놔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니까. 바로 막 들어가 버려서 내가 좀 미안한데 제가 요 4가지 정도의 어떤 우리의 행동 방침, 지침 그걸 한번 세워놨어요.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냥 그 설교 어떤 이 멘트 이렇게 막 나이라고 지금처럼 막 감정으로 해서 내 나름도 막 격양이 되었고 제가 이 격양된 거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 강교수라는데 강교감. 그 사람도 한 생명이잖아요. 자기도 불의하게 불의에 전혀 생각도 못한 상황 속에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것밖에 없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 나왔는데 살았는데 한 생명이잖아. 그 주변에 의해서 지금 주변의 상해 이런 게 뭐냐면은 살인은 살인이라도 이게 무슨 살인인가? 이게 분명히 살인에 들어갑니다. 이건 그래서 이거는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현재 이런 자살이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 분명한 동기가 자살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만드는 그 자체에 대해서요 분명한 이건 책임을 물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그랬겠느냐. 이건 분명한 거는요 제일 1차적으로 이런 강교감의 죽음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요 실종자 가족이라. 이거는 분명해요. 전체적으로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어떤 책임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책임이란 말을 할 때는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은 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딱 직결해야 되지만요 강교감의 책임 자체, 강교감의 자살에 대한 분명히 본인이 자살했는데 내가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거든. 그게 그럼 이건 책임을 다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이 상황은요 누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겠어요? 그거는 실종자 가족 아니고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종자 가족들이 나타나는 은행이나 분위기 자체는요 전체가 다 정부를 비난하고 구조하는 사람 빨리 안 구해준다고 상황이 지금 물살이 세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해서 하는 사람도 지금 그 생명을 걸고 막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등 떠밀면서 말이지 화면을 내놔라 실제 상황을 보여주라 왜 사람이 수백 명 들어갔다 갔는데 왜 실제로 한두 명밖에 못 들어가느냐 이런 그런 요구를 말해 하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낸 안 그래도 말이야 달래도 그 죽음에 대한 자기 책임에 대한 이 자세가 넘달이 있었을 거 아니야. 달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이 사람에게 아무도 자기한테 그런 말 안 해주면서 들려준 소식들이 자꾸 이런 실종된 학생들에 대한 이 책임을 살아있는 사람이 지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강박감. 그러니까 그 강교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조차 그러잖아요. 구조한 사람이 와서 다치고 나서도 하는 말이 뭐예요? 다 구해지 못해서 미안하다. 미안한 거예요. 왜? 실종자 가족이 많기 때문에 못 구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먼저 구해진 학생들조차 자기들이 구해진 것이 마치 죄인처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죄인처럼 당한다는 게 그 고개 푹 숙이고 막 살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강교감이, 자꾸 교수가 나오는데, 강교감이, 자살했다. 누구한테 책임을 가겠어?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분명히 지적해야 돼.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라고, 지금 그게, 실종사건이 보담도 배침물도 있지만은, 배침물로 인해서 살인사건이 생겼다.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었다. 이게 두 사람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은 끝나는 게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살인사건인데. 이거를 실종 현장에 지금, 세월호, 침몰 사건 현장에서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해경이 거기에 들어가서 잠수하다가 지금, 내사 상태로 빠졌다. 이 사건이요, 우리가 알려줘야 돼. 왜 그런 사건은 왜 침묵되고, 시신이 돼 있는 거기에다가 한 사람은 시신 한 사람 못 구한다고, 아니, 거기에 생존자 한 사람 못 구한다.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지금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죽음으로 내모는 환경, 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단 말이야. 언급을 해야지. 응? 제가 뿅 간 거는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격분하고 하는 거는 바로 강교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살인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본인은 자살로 해서 나오지만은요, 누가 죽으라 했느냐 하고 말할 수 있지만은 상황 자체가 죽으라고 지금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살아난 학생들이 이 삶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죽음에서 먼저 보낸 학생들의 그 대안으로 내가 그럼 대신해서 더 열심히 살아줘야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지.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 책임을.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산다는 것은 바로 이웃 사람들이, 바로 나를 도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우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것은 이런 사람 도우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안 산다. 그러면 내 한 사람의 책임이 있다. 한 사람의 책임이 있다. 어떤 책임이냐? 요 내용을 가지고요, 책임에 대한 내용을 우리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가 이걸 가지고요, 알려줘야 돼. 이걸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네 가지 강교감 이야기가 바로 나와가지고 좀 격앙이 돼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좀 차분하게 하려했어요. 내가 차분하게 하려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우선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 476명 탑승에다가 현재 4월 19일 날 현재 174명이 구조되어 가지고 270여 명이 실종자로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네 가지 요거는 일종의 명령입니다. 명령. 요렇게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비난 중에서 정부를 비난하지 말아요. 정부를. 정부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매스컴 한 사람들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국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함부로 정부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정부를 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은 자기가 하는 행동을 미화하는 거예요. 정부를 해서, 꼬마 타켓도 해서 남의 탓으로 한다. 자기가 잘못한 거 갖고 남의 탓으로 돌릴 때 쉽게 나오는 말이 정부란 말이에요. 이거요, 누가 고칠 수 있느냐? 이게 언론에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 이 언어를, 정부라는 언어를 쓸 때와 쓰지 말아야 될 때, 이걸 구분해서 쓰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럴 때는 정부라는 말을 대신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써야 돼요. 정부는요, 내 한 사람이 정부예요. 내 한 사람이 정부라니까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정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정부가 없는 거예요. 잘 해야 돼요. 사건, 사고 이런 거는 사건, 사고 일어났을 적에 정부가 만드는 사건, 사고, 만약에 이 국가가 만드는 사건, 사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국가가 만드는 사건, 사고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
지난번에 제주도 무슨 공비 사건, 제주도 무슨 사건, 그거는 국가의 통수권자에 의해서 이런 어떤 관계된 사람들이, 민간인을 향해서 총을 쏴 죽이는 이런 문제들. 정확한 건 내가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런 문제들. 이런 건요, 정부가 비난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지금, 최고,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있는 위안부에 대해서 위안부가 장려고 돈벌이를 했다. 이런 게 정부가 발표하면요, 이런 거는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서요, 그런 말아. 왜냐하면 대표니까 정부의 대표로서 발표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미안한 거니까, 일본 정부로 하여금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지만은, 독도, 저런 문제를 갖고 일본하고 타협해가지고, 이거 없는 걸 하자. 문제가 너무 일본 정부하고 너무 문제가 나게 나니까 이거 없는 걸 하자 하고 독도를 슬그머니, 일본 어떤 그 섬으로 표기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부는 바로 내라니까, 내가. 나의 대표가 바로 정부예요. 나들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거기다가, 대표권을 준 것이 정부라니까. 사건, 사고가 났을 적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 이거는 이제 민간 사고라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어떤 주체가 되어지는 회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정부에서 있는 이 책임자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명을 빨리 살려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달려들어가고 안 된다. 그래서 긴급하게 투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거 해라고 정부가 있는 거지. 그러면 정부는 이 개인 국민들의 어떤 삶과 이 직결되면서 이게 안전, 그리고 유지, 여기에 대한 이 일을요,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게란 말이에요. 도와주는 거. 책임은 개인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책임은 내 개인에게는 내가 부활에 대한 개념, 삶에서 죽음의 문제가 걸리는 이런 문제는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에 대한 문제는 개인이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 그걸 정부가 어떻게 해줘? 정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부는 마치 단체의 어떤 이름이라, 단체 이름. 정부가 그런 기능이에요.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지. 근데 이걸 우리가 매스컴에서 쓸 때 함부로 쓰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이 뭐 어떻다는, 정부의 정책에 말할 때는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은 우리 백성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참여하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정책 문제가 나올 때는요, 이게 정부란 말이 맞아요. 정부의 정책이 올바로 나보다 결국엔 내가 참여하는 일이 되니까 맞단 말이에요. 사건 사고에서는요, 정부가 이런 행동을 했다, 저런 행동을 했다, 지침이 어떻다, 이런 말을 할 땐 정부란 말 들어가면 안 돼요. 담당 부서, 담당 기관, 분명히 언급을 해서 이런 게 안 됐다, 이래야지. 정부가 하는 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분해서 분명히 해야 되고, 정부는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좀 더 원활하고, 단체에 만약에 어떤 시설물 같이, 어떤 엘리베이터에 있는 이런 것도 상가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가 이름으로 설치해 놨는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그래갖고 상가 보고, 책임지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고쳐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와 여러 가지 기술자들 확보해서 하는 거는 상가에서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부라는 개념이요, 우리가 좀 더 달라야지.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언론의 책임이라. 언론의 책임이라. 개별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언론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먼저 쓰는 사람이 분명히 잘 쓸 수 있는데 이게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 비난하지 말고 그런 사건 생기실 적에 내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나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요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저 상황 같으면 내라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내라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 실수하는 사람은요, 다름 아닌 나예요, 나. 그 26살짜리 여자가 3등 항해사로 그 길을 처음 가는데, 처음 가는 내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나는 뭘 하냐면은 컨테이너 같은 데다가 줄 안 묶고 그냥 대충, 그거 뭐 지금까지 문제 없으니까 뭐 그냥 그대로 가자. 라고 하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고를 당해서 그러면 나에서 끝날 거냐? 정부를 비난하지 말고 이런 사고, 이런 사건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걸 찾아내야 되겠지. 지금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전부 다 책임이 내한테 있는데 내가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뭘 준비해 놓을까? 왜 준비해 놓냐면 내 자녀들이 앞으로 내 때문에 지금 이 존재가 되어지는데 존재가 되어지는데 이들내고 분명히 환경이요. 이대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고 난 사건을 볼 때 자녀들로 하여금 또 똑같은 사건 나라고 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사고는 나지 않도록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걸 생각해야 되겠지. 이걸 생각해야 되겠지. 그런 자세를 가질 때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것 내가요 내한테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거지. 자기를 내가 살아서 실종자 가족이다. 그것을 구제하는 사람이다. 정부에 지금 현재 요직에서 막 움직이는 사람이다. 매스컴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나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 새까만 요셉한테 어마어마한 지금 직권을 매기면서 왕도 못할 일이라 싶어서 맡기는 이 자세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때 만약에 요셉이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 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래 알았어. 니까지 게 그 정도 내가 경험이 얼마나 있고 내 배경이 어떤데 내가 배운 게 어떻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는 내 속에요. 내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나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성 맺어고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해서 나를 알고 있느냐. 상대는 날 알아. 저 사람은 무시해도 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공격해도 돼. 하고 하는 그런 상대는 보는데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나에 대해서. 책임 문제에서 내가 지금 아버지다. 내가 엄마다. 내가 교사다. 이런 사람으로서 내가 요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책임이 있는 자세로 내가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요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이 과정에서요. 내 주변에 아까도 말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감사하는 눈이 보인다네. 감사. 알고 본 적 내가 본 적요.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내 책임에 내가 부모로서 내가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올바른 책임의 활동을 제대로 하느냐. 회사나 이런 데서 내가 지금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내 환경에서 내가 올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나도 사고 낼 때 지금 선장처럼 나도 사고 낼 때 3등 항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내인데 내가 존재되어져 있다는 것은요. 주변에 나를 도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야.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우선 정부의 국가 조직이 안전한 어떤 구조로 이렇게 딱 탄탄하게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야 돼요. 이게 명심해야 돼. 저는 그래 봐요. 저 혼자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그래.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그 치안 문제 전 세계 치안 문제가요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사회적인 여러 제도나 여러 가지 비교해봐도요 안정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책임 문제라는 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어느 나라 갖다 이야기해봐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치안이 잘 유지된 나라가 없다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유지되어 있어요. 총 한 가지 있잖아 우리는.
문제가 나면 말이야, 온 국민들이 지금 관심 가져주고 지원해 주잖아. 조그마한 문제지만은, 조그만 문제 하나로도 워낙 나라가 작아나니까 온 국민들이, 해결하려고 막 달라들고 말이야. 그 밥 해준 사람들 봐, 그 밥 해준 사람들. 뭐 돈 받고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사고 때문에 사고 일으킨 사람 몇 명 안 되는 거 비하면 도와주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 한 사람이 실수를, 커버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다니까. 내가 존재하고, 이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감사 문제를 하나 있고, 책임은, 내한테 책임이,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할 때, 이제, 일단 감사를 돌리는 거고, 그리고 내게 책임이 있다 그럴 적에,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둬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냥 말만 갖고 내가 책임이다 가는 거 아니라, 책임을 진다 할 적에 내 상황을 한번 연결해 봐야 돼요. 요걸 할 때, 실판을 쓸까, 뭐, 지금 하는데, 그래도 안 쓰려고 그래요. 한번 써볼까? 쓰나 보자. 요걸 할 때, 요 내용을. 요, 지정어신. 여기, 인격적 면역 시스템. 여기다 각각 적용을 해야 돼요. 지적으로 분명히 내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돼. 그냥 말만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벌을 받는다. 책임자니까. 사고 일으켰으니까. 어떤 벌을 받느냐 자기 스스로 봐야 돼. 어떤 지적인 분야에 분명히 벌이 있다니까. 내가 염두에 둘 수 있는 이런 거는 지금 형사가 15년 7년 사고하고 형법에서 7년 가고 무기징역 가고 이게 나오는데 내가 실제로 그런 형벌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실제로 환경을 내가 적용해 봐야 된다니까. 개인이 다 해봐야 돼, 개인이. 살인죄 같으면 그건 더한 거예요. 정으로 들어, 정으로. 형벌에 대한 내용을 내가 구분해하고, 나의 충격. 나는 지금 현재에서 내가 책임자로서 만약에 이 벌을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그래. 지 분야에서 형벌을 받는다 그럴 때 정 분야에서 나는 이 벌에 대해서 어떤 충격을 내가 받게 될까? 책임자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종소에서 손 다 놔야 돼요. 전부 다 놔고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감옥이 어떤 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손 놨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건가? 요걸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해봐야 돼요.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될 건가? 변호사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자기 현장을, 개인이 다 해봐야 된다, 이거, 개인이. 은은요, 환경이잖아, 환경. 분명히 5년, 7년, 15년, 20년, 이런 무기징역을 내가 간다. 내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수복을 입고. 생활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진 내 삶에 대한 이 환경을 지금하고 살아오던 거하고 전혀 다른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애냐? 그럼 지금 가족들은 현재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이런 걸요, 직접적으로 해봐야 돼요, 직접적으로. 이게 그냥 얼렁뚱땅이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해봐야 돼요. 이런 걸 하면서, 실질적으로 책임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분야가 있어, 신분야.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 요걸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신분야.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내가 재수까지 됐다. 그럼 지, 정, 이까지는 됐다. 신분야, 어떻게 할 거냐? 신분야는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 이거예요. 요것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온 국민들 앞에. 요까지 지정이까지는 할 수 있는데 신분야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걸 가지고 내가 만들어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당했는데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해라고 나를 만드시는데,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에 내가 지금 현재 이걸 반응을 하고 어떻게 나올 거냐?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일이냐? 하나님 참 내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살아왔던 거. 지정거 신분야예요. 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책임이란 말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책임이란 말을.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과연 나는 책임이라고 말을 쓸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다른 사람이 책임 있는 행동을 했다고 내가 손바닥질 할 정도가 되느냐? 신분야에 대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서 이걸 내가 대응할 거냐? 선장, 예를 들어서 비교하면 선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26 되는 그 3등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기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변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식이 짧았고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해서 상황 자체를 뚫고 나왔는데 잘못 알은 거예요. 뭐 짐이 그렇게 돼 있는 줄 모르고 또 짐이 돼 있을 상태는 어떻게 항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 안 되는, 이건 잘못 알고 있는 얕은 지식에서 얕은 경험에 되어 있고 판단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개인에게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될 때는 자기는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가는 자세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시체로 됐던 강교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으로 그가 살았을런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입장 속에서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내 개인이 현재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고 있느냐? 책임 문제를 갖고 이야기할 때 이북 빠지면 안 돼요. 저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민족 전체가 바라봐야 될 사건은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언급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국민들이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 있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고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겉으로 드러난 사고가 생겼다,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요, 이걸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수용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기 때문에 현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렵게 드러난 그거는요, 어쩔 수 없이 내 자신이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면은 상황이 살아있어도요, 사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죄 없는 사람이라 있어도요, 그 사람이 바로 산다고 하지만 바로 죽어 있는 모습이랑 똑같다니까. 삶과 죽음은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이라,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온 국민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있어야 어느 누구를 선장시켜놔도 모든 성객들 다 대피시키고 자기가 최후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나가든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응? 같이 폼 잡고 뱃속에 같이 들어가는 그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구해야 돼야지. 응? 왜 선장이라고 전부 다 차렷 자세에 죽이고.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생명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 살리는데 내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세월호에서 애를 막 살리려고 하고 그 부모 어디 간지 모르고 동료 교사들이 학생들 살리려고 그러면 자기는 죽어버리고 우리가 그걸 두고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사고 난 사람보다 사고 낸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 숫자가 훨씬 많아요. 실종자 가족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름을 헛되지 않으려면 실종자 가족들이 지금 강교감의 죽음에 대해서 살인했다 하는 그 자세를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기 자녀들은 거기서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그 가족은 애를 쓰면서 살렸는데 살려 나온 사람이 죽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요, 한 명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면은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생명 살렸으니까 생명 주신 분이 생명 살린 인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그랬어요. 강도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 죽은 사람 속에서요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국민들이 그 사람을 잊겠어요?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박지영 씨인가 아나운서인가 한 사람, 안내원 한 사람인가? 대학 다니다가 했다가 젊은 사람이 가갖고 말이에요. 배생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생명 하나, 딱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니까 온 국민들이 그를 아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니까. 만날 교회 세워놓고 이래 주변에 있어도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갖고 선포한 지를 평소에 말이에요. 코웃음 택택 치고 말이에요. 애들 학교 공부시키면 다 된 줄 알고 전부 다 학교 보내고 교회 보내라고 하니까 아무도 교회 안 보내고,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들었으면요 전부 다 실종자 가족들 된 사람들이 왜 정부를 그렇게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 자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잘못해도 막 가음을 지르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강교감이 죽음에 대해서는요 실종자 가족들이 아주 크게 회개해야 돼. 분명히 그 책임을 묻는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이 많이 지났네. 시간이 좀 끝날 시간이 되는데 하나만 합시다. 우리 한반도에는 다른 나라 이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알아야 될 게, 우리나라 온 민족이 가져야 될 목표점이 있어야 돼요. 목표점. 한반도는 열방의 선지자라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요 올바르게 인도해야 될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명이요 우리 민족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건강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를 봐봐요.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열방의 선지자 설교 계속 해 들어야 돼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다니까. 이 사명을 아무도 모르고 다른 나라 한 것 갖고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걸 만들어야 돼. 창조적으로 가장 좋은 것 한 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민족이라니까. 이 자부심이 있어요. 이 자부심이 없어. 이 자부심이 없다 보니까 책임문 질 일이 있으니까, 자부심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넘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그 자부심에서 행동이 있으면요 자기를 이렇게 누가 내가 책임 있다라고 나설 수 있을 텐데 안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익인간 쓴 거하고 한글, 하나님, 이 단어,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만 해도요 우리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온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있는 동안에 다음에 후손들이 선조들 통해서 분명히 보고 따라와야 되니까, 선조로서 후손들을 위해서 남길 내 인생 전체를 걸쳐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할 일이 뭘까, 요거 고민하면서 살면요 어느 인간인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상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이름 시인하면, 죽어가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 생명 살리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저를 시인하리라. 이게 부활이라니까. 이게 부활. 이게 부활절 메시지. 동떨어진 이야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왕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그 말이요 무릎은 안 꿇었지만 그 모든 근위와 모든 걸 내놓고 낮춰보면 자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요 부활 앞에서 있는 생짜배기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전달하는 전하는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어떤 근위를 가진 거나 어떤 능력을 가졌더라도 이 앞에서는요, 바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 아침에 요셉이 애굽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극찬받는 이 일은 오늘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뉴스 앞에 온 백성들이 어떤 근위를 갖고 어떤 있던 한 개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부활의 소망을 내가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최대한의 길잡이가 되어지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이런 자세. 이런 것이 저게 세월호, 사고 현장에 이게 팽배하면요, 그게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엄청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유족들에게 또 위로가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수고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 부활의 소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